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또 임대차 3법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궁금증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땅 문제, 돈 문제, 고소 고발 사건,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도 나누기 전에 벌써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변호사님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가끔씩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매도는 아직 아니고, 가계약금을 9월 19일 날 600을 받았어요. 예, 예. 그게 본 계약은 11월 2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예, 예. 그 입주는 내년 1월 초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가계약금 받았는데, 안 팔 수는 없나요? 그 가계약금 물어줘야 되나요? 전에도 아마 그 가계약금에 관한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가계약이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계약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가계약한 상태에서 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지급하고 이런 매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 당사자 사이에, 쌍방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비록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쌍방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하고 통보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주셔야 됩니다. 더블로요? 예, 가계약금을 이제 받으셨으면은 그것에 그 동일한 금액을 보태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1월 20일 날 계약하기로 했는데, 네. 그 날짜를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같은 가계약을 어떤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나 채무 불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법정 해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는 가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물어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보태서 2배로 반환해주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가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어떤 사유로든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그쪽에서 스스로 본계약을 체결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날짜를 어겼을 경우에 20일 지났을 경우에. 21일 지났을 경우에 바로 그게 이제 가계약금을 몰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가계약에서 정한 본계약 체결 일자가 11월 20일인데 왜 그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 본계약을 체결해라 하고 그 상당한 기간, 약 한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본계약 체결할 것을 최고하고, 즉 가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정 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27일까지인데, 네.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20일부터? 그것은 이제 연락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거니까요. 예, 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지금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거나 그러면 그쪽에 기책 사유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스스로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그쪽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내가 변호사님한테도 몇 번 이제 문의한 사실인데 제가 먼저 번에 친양자? 예. 친양자를 법원에 가서 해라 그래서 갔더니 예. 그 성인이라서 법원에서는 안 받아준다 그러던데요. 아, 성인이 돼서요? 성인은 거기 친양자를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관계에는 저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호적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먼저 번에 그냥 입양을 하면 시청에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친양자로 하면은 이제 성까지 바꿔야 되니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하라고 그때 문의했을 때 하신 것 같은데 심판 3일 청구를 전에 법원을 갔더니 이거는 성인이 돼서 안 되고 그 시청에 가서 똑같이 양자로 친양자 말고 그냥 입양으로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바로 심판 청구입니다. 이런 호적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은 사람의 그 신분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신고만 가지고 이런 신분 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형식적인 점이 있지만은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무사에서도 할 수 있죠,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실 감사합니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 또 임대차 3법, 또 땅 문제라든가 돈 문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방불명된 아버지 명의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라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 실종 선고에 관해서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경우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 이런 불안정을 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 효과, 즉 사망으로 간주하는 그런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종 선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그 실종 선고에는 이제 보통 실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선고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사고와 같은 그런 원인이 없이 단순히 생사불명 상태가 5년간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통 실종을 하게 되고 전쟁에 임한 자, 이 법에 나열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선고하는 그런 위난 실종이 있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종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여기에 좀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서 뭐 전쟁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위난을 당한 자의 해당이 돼서 위난 실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회적 이목을 끌고 또 매스컴에서 다 보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생사불명이 된 그 부재자가 그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그 후 생사를 확인할 만한 어떤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이번 그 태풍의 춘천 의암호 사건도 있었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위난 실종의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국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 사망으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기간을 거쳐서 다만 이 실종 선고하고 차이점은 인정 사망으로 보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사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가지고 사망으로 추정한 경우고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추정과 간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종 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부재자가 다시 생환해서 확인됐다, 소재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생존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사망의 효과를 그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정 사망은 어디까지나 사망을 추정할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생환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사망하고 실종 선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인정 사망은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실종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실종 선고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 사람, 네. 부재자의 실종 선고로 인해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 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종 신고는 누구나 가족 그러면
누구나 예.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이해관계인이 이제 네.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는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인 아버지의 그 최후 주소, 네. 그러니까 부재자는 지금 그 생사가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소는 알 수 없고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구하는 심판 청구서를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시 최고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혹시 그 부재자가 그 이와 같이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그 일간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공시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시점 아니면은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시점으로 시작해서 5년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신고한 날, 그럼 신고한 날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부재자가 된 때로부터 생사가 불분명해진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네. 일단 실종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 선고를 구하는 심판 청구서를 이제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은 이제 그 공시 최고 절차라 해가지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실종 선고를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공시 최고를 거쳐서 그 기간 내에 그 부재자가 뭐 신고하지 않고 여전히 생사 불명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합니다. 네. 그럼 실종 선고하고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종 선고를 하는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은 이 심판이 확정된 면 그 재판 등본을 첨부해서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토지보상 수용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사망한 것으로 이제 간주돼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 실종 선고 그 효과는 그 소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그 법률 관계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종 선고가 되면 1개월 이내 이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호적이 된다. 저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가 되면은 그 정리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자나 그 수용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면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그럼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재산도 아버지 명의로 그렇습니다. 된 이제 재산도 그렇습니다. 수령이 다른 또 아버지 명의로 남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채가 있으면 부채 정리하고 나머지 상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609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 실종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 경우는 이제 부재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생사가 불명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단지 가족을 다시 자신의 배우자를 유기하고 그냥 그 가출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그 생사 불명으로 갈 필요 없이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하면은 그것 자체로서 민법상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이건 또 3년입니까? 기간이 아닙니다. 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사가 불명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굳이 생사 불명한 경우인지를 알 수 없고 그냥 가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가출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기간은 없습니다. 그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유기하고
고의적으로 유기하고 가출을 해서 그 연락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린 경우에는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악의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3년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그것 자체가 독자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출로 그 보면은 6개월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악의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한 의사를 갖고 가출을 집을 나간 경우에는 6개월이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독자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혼 신원 사유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가출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해서 그냥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책 배우자인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출을 해서 현재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송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불이익을 가출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신고가 돼 있는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송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서 송달이 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다른 나머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악의로 유기하고 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원은 확실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도 아는데 이제 집을 나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그런 달라집니까? 경우가 바로 가출입니다. 가출입니까? 유기입니다. 그럼 같은 어디에 사는 것도 아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왜냐하면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법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고요.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사 분쟁, 땅 문제라든가 또 고소고발 사건,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라고. 네. 그
채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만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은 결국 공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제 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 조사는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그 미리 알고 은닉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은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지 못한 가운데 조사를 하여 신속하게 압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그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의 소유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업만 할 수 있고 개인은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도 이와 같이 판결이 채무 명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개인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은 그 재산 상태를 개인의 금융 정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말씀이시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이거 뭐 기한이 있습니까? 얼마 뭐 특별히 이제 기한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이와 같이 압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그 사이에 물론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고 그냥 10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판결할 때 뭐 언제까지 지급해라라는 판결 기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할 때 그와 같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을 장래 이행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현 이행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판결 시점에 이미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문에 명시가 되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데도 특수한 경우에는 장차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시효는 언제까지 있느냐? 그거는 거기에 이행기가 도래한 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변제 기간까지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그때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판결이 나면은 승소 판결이 나면 바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거는. 그러면 다른 방법 또 다른 이제 방법이 만약에 이렇게 해도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사집행법에 이제 규정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한 후 진실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인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재산 명시 명령에 명시된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을 거부할 때는 20일 이내의 감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또 재산 목록을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허위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또 처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등기 등록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등기 등록이 안 된 재산과 같은 경우에도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면은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 이와 같이 형사처벌이 되고 또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간접 강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재산 명지 신청이 좀 비용이 좀 덜 들겠죠. 이거는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신용정보회사에 알아보는 것은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재산 명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집행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현금 형태로 환산해서 이거를 은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게 유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재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은행에 그것을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기타 방법으로 은닉한 경우에는 정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없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경매까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바로 이거는 이제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공탁금이라든지 보증금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금도 없고 정말 부동산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채권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해 줄 것을 신청을 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강제는 아니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